저 회사로 나오신 것 같은데? 설명을 짧게 드릴 테니까 그 이후에 사진 마음껏 찍으세요. 예. 편하게 쓰세요. 제가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문화관광해설사 김광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올라오셨습니까? 예. 아유, 지금 시작하시겠는데. 방금 저도 대구 관광협회에서 오신 분 37분 경찰에서 뵙고, 그분들은 또 상주 시내 재래시장에 오늘 또 시장도 좀 보고, 그가 점심 먹는다고,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또 경천섬으로 나온다고.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향교에 가서 많은 또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늘 그런데 접하고 있지만 교육 받을 때는 좀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또 우리의 예법이기도 합니다. 좀 생소하거든요. 이곳이 이제 우리 도남 서원입니다. 예전에 이제 상주에 서원이 16개 정도 있었습니다. 거남서원이 문경으로 넘어가고, 의성의 속수서원이 이제 의성으로 또 넘어가고,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서원이 14곳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경관이 좋은 서원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대원군이 서원을 회찰할 때 47개만 남겨놓고 다 없앴다고 그러는데, 47개 안에 들어가는 서원도 상주에 2곳 있습니다. 상주 시내 연원동에 있는 흥암서원하고 충북 영동하고 접경을 하고 있는 모동의 옥동서원이 그때 회찰이 안 되고 살아남은 서원입니다. 이 서원도 대원군의 회찰령에 이겨내지를 못하고 다 회찰당했거든요. 그러다가 담만 모아놓고 제사를 지냈죠. 참, 그래 보면 우리 이 선조들이 끈질기면 좀 있어요. 무식하게만 좀 끈질겨. 그 안일수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 집을 지었어요. 요 집을 지어놓고 사행당이라고 이제 편액을 걸어놓은 요 집을 지어놓고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단을 이제 모아놓고 봄가을로 이제 향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가지고 유교 문화권 사업으로 이제 국비가 이제 내려올 때 여기서 그 국비를 받아다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 예전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영남 지방에 있어서 이제 영남의 대학궁 또는 수학궁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물론 이제 영남 지방의 수서원은 최고의 서원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도동서원이 되겠죠. 한당 선생을 모시는 도동서원이 수서원인데, 이거는 그렇게 안 부르고 대학궁, 수학궁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서원이 1606년도에 창건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1676년도에 이제 사액을 받아서 사액서원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뭐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가 중원부원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성리학, 주자학, 다시 말해서 이 유교락 하는 것이 어디가 근본입니까? 모태가. 바로 우리 영남이 근본입니다. 영남은. 그래서 이 영남의 이 성리학이 최초의 그 가장 그 심오한 지역이 영남이다. 그걸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상주의 선비들이 여기다가 서원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고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곳을 가보셨지만은 다 그 지역의 서원은 그 지역의 현달한 인물을 갖다가 모셔놓고 재향을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남세우는 특이합니다. 상주의 인물은 단 한 사람도 배양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 세울 때. 그래서 그 성리학의 주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림 오현을 이따다가 한번 모셔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림 오현의 정암 선생, 일부 선생, 한운당 선생, 그 이제 회대 선생, 퇴계 선생 이렇게 5분을 모시려고 서운을 시작을 했는데 이 지역이 영남 땅이잖아요. 그래서 정암 선생은 영남 사람이 아니죠. 그건 한양 사람이죠. 그래서 부득불 이제 정암 선생을 배제하니까 그 누구를 모셔야 되겠나. 그래서 시대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포원 선생을 갖다 놓죠. 그래서 이제 포원 정몽주, 일두 정유창, 한운당 김경필, 제계 이황, 태제 이연주 이렇게 5분을 모셔놓고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산에서 한양까지 14일이 걸리는데 그 절반에 오는 지역이 상도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7일이 걸립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일주일을 더 가야 이제 한양에 당도하겠죠. 그때는 뭐 지금 같은 문경이라고 저렇게 자치단체가 지금 나누어졌지만 다 상주에 있으니까 상주에 이제 세대를 지나가게 한다. 이렇게 지금 그런 소리 하면 야단나죠. 문경으로 넘어가는 세대를 넘어가면 연락이 걸리고 수풍령에서 영동으로 넘어가면은 수풍령을 통해서 넘어가면 보름이 걸리고 이제 풍주에서 다낭으로 넘어가면은 16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하루가 무섭구나. 없는 사람들이 과거 보러 가는데 하루를 먹고 자고 하는데 돈이 얼마 됐지. 빨리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길을 많이 통했다.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지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선조 519년 동안에 실제로 영의정을 지낸 분이 64분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영남지방은 519년 동안 영의정을 지낸 사람이 단 2사람뿐입니다. 조선조 사회에서 영남 사람은 철저하게 과거에 등용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핍박받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태백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이 큰 고개, 고개 영자를 써서 영남이잖아요. 영남에는 지방이란 말이에요. 요즘도 서울 사람이 성남 사람 보고 부천 사람 보고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강남 보고도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네들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이 오리지널 서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서울 사람들은 지방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이틀 반 안에 한양 소식을 못 듣는 게 다 지방입니다. 지방. 그래서 태계 같은 사람들은 바로 매일 이 중간 지점에다가 세대를 넘어서 매일 거기서 보내면 서울서 매일 거기에 갖다 놓고 여기서 매일 가지고 오니까 퇴계는 이틀 반 만에 안동에서도 한양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만큼 해서 하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영남 사람들은 공부는 많이 하고 그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전부 앉아서 후학이라 그러고 뭐 좀 마음에 안 맞으면 요즘 뭐라 하면 그게 한가한 거죠. 만연소나 올리고 영도. 그 이제 사립이란 말도 이제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 5분에다가 영남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2사람 있었잖아요. 영의정이 서예 유성룡, 소재 노수신. 그 2사람을 더 추대해서 7명으로 또 7분을 모시다가 그래도 이 서울이 상주에 있는데 상주 사람을 하나도 안 모실 때겠나. 이래서 서예의 수제자 우복 경경세 2조 판서를 지냈지. 그분을 배양하고 또 창섭 이중 선생을 배양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 서울이 9분 배양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태계학 계열의 서울은 어디 가도 다 똑같습니다. 결혼은 외산문부터 시작해서 루, 강당, 뒤에 있는 사당이 다 일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강당 앞에 동제서재가 있습니다. 이게 태계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율곡학은 이게 반대예요. 강당 뒤에 동제서재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 학은 정반대로입니다. 바로 외산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루가 나오죠. 루가 없으면 바로 강당입니다. 우리 흥왕성 같은 데 가서 그렇거든요.
강당 뒤에 동계서대가 있고 바로 그 뒤에 사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폐계학은 다 그렇다. 그 상주에 14개 서원을 나누면은 12개는 다 폐계학 계열이에요. 하나가 흥암서원이 기호학 계열이고 동춘당 송중길 어른 단독 대항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요 강 건너에 나감서원이라고 산청의 남명 조식 선생의 문화생이 이리 왔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상주는 결혼한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누구라도 여기 와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옛날부터도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왔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들어오면서 이제 문은 여러분들 뭐 어디 가도 많이 봤을 겁니다. 사람을 표현하면 제일 큰 게 벽을 쌓아야지. 그래서 외산문의 편액을 입벽이라고 그러고,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이 뭐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해야 된다. 마음을. 그래서 이제 이 루는 정허루고 그렇고, 지금 저 강당을 안을 볼 수가 없는데, 강당의 편액이 일관당입니다. 남자가 하면 뜻을 세웠으면 끝까지 펼쳐야 된다.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동제는 손학제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이 최고의 민정이다. 그 계속 겸손만 하다 보면 또 사람, 요새는 겸손하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죠. 그래서 민구제, 미첩함도 보여야 된다. 제일 위에 이제 사당은 도정사.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설명을 그 정도로 드리고, 여기에 보면은 경제, 의제, 오른쪽에 방 위에, 가운데는 저게 전부 다 마루입니다. 문은 하도 먼지가 돼서 문을 닫아서 그렇게 원래는 문이 없잖아요. 가운데는 이제 마루입니다. 그 양가의 방인데, 이 경제, 이제, 요거는 총리를 지닌 조순 총리의 글씨입니다. 직접 조순 총리가 여기에 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런 글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남서원은 왜 유명하냐 하면은, 백운 이규보 선생이 1196년도에 상주에 내려와가지고 상주를 중심으로 3개월 동안 이 지역을 다녔어요. 지금으로는 하면 의성 단밀이라든지 문경 영순이라든지 이게 그때는 다 상주에 관할했거든요. 고려 말에는. 그때부터 이제 시회를 뒤로 너무 기대지 마세요. 그때부터 앉는 건 괜찮아요. 너무 기대지 마세요. 그때부터 이제 시회를 열기 시작한 것이 1196년부터 1800년대 말까지, 조선조 말까지 660년 동안에 51차례나 걸쳐서 시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언제가 시회가 이루어졌느냐? 다리 뜰 때 배를 타고 시회가 이제 배 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시회 중에서 가장 성대하게 열렸던 시회가 인술년 1622년에 열렸던 시회가 아마 가장 성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게 표지석을 세워놨잖아요. 저게 이제 낙동강에 범을 다리 뜰 때 시회를 열었다는 유래비를 그 뒤에 가면은 이 박사님께서 잘 이렇게 뒤에 글도 써놨는데 저런 비를 세워놓고 시회를 열던 공간, 주 공간이 여기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회를 열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여기가 자는 곳이었다. 숙소였었다. 이제 그런 곳이었고, 여기를 많이 거쳐간 그런 이제 문화생들도 많은데, 이게 뭐 회철되고 화재 나고 해서 지금 몇 명이 여기서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전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경상도 관찰사가 예전에 천주교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 막 핍박을 하고 그랬잖아요. 막 죄를 주고, 여기서 죄를 주고 이랬어요. 여기서 뭐 사형하면 사형이고 가두록하면 가두록이고 그런 것도 했던 곳. 그래서 맹제 세우는 이 자리거든요. 앞에 보이는 것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대구로 흘러가는 낙동강입니다. 그래서 물은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오늘도 뭐 37명 하는데 앉혀놓고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렇게 자꾸 반대로 흘러간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제가 물어보거든요. 10명 채면 7명 정도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게 아마 착시 현상인 것 같아요. 왼쪽으로 흘러간다고 하거든요. 예. 저 앞에 보이는 저게 이제 상주보입니다. 이 낙동강에 보가 8개 있는데 최고의 위쪽에 있는 보가 저 보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창녕 함안보, 그 사이에 6개 보가 들어있습니다. 요 밑에 내려가면은 18km 정도 떨어진 낙담보, 그 다음에 구미보, 칠곡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죠. 그런 보고 있고, 요 앞에 보이는 섬이 경천섬입니다. 여러분들 저 북한강 줄기에 있는 남이섬을 많이 가보셨을 건데, 요게 남이섬의 절반 정도 됩니다. 남이섬이 13만 2천 평인데 요거 6만 평입니다. 저 안에는 어떠한 문명의 이기도 없습니다. 화장실 2동밖에 없습니다. 설치를 못해요. 국토지방관리청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아주 큰 비가 와야지 물이 흘러갔지 물이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상주보는 상주보가 11m를 더 높이 가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리 이제 범월교를 지나면은 저 경천섬을 이제 또 걸어서 가서 저 위에 주탑, 저 37m 높이거든요. 주탑에 건리가 있는 저 보도 현수교를 이제 걸어서 가면은 이쪽 주차장에서 저쪽까지 딱 건너가는데 1km입니다. 그렇게 이제 건너가는 것이고, 저 앞에 보이는 바위 절벽이 예전에 의해서 시회를 열고 이럴 때는 저걸 이제 이 중국에 있는 적벽으로 보고 우리 그 선비들이 그렇게 이제 글을 지었고, 앞에 보이는 저 산은 영천의 보현산의 끝자락이고, 여러분들이 섰는 여기는 속리산의 끝자락이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위강일이 흘러 들어오는데, 대구 팔공산 뒤에 물이 상주로 들어옵니다. 대구 팔공산 뒤에 그 군위 북에 이런 데 물이 전부 다 효령으로 와가지고 군위읍을 지나서 저 의성의 봉양의 그 온천인데 거기 와서 이제 상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제 이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팔공산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팔공산 끝자락, 보현산 끝자락, 속리산 끝자락이라고 3산이고, 낙동강 위강이 만난다고 해서 2강, 그 3산 이수의 명당이 이제 거긴데, 그게 이제 서해의 셋째 아들이 그쪽으로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아까 이제 배가 저기서 이제 움직이기도 하는데, 배가 매 정시에 출발합니다. 1시, 2시, 3시 정각에 출발하면은 거의 1시간 정도를 저 위에 경천대까지 이제 타고 오는데, 이 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 하나에 14명씩 밖에 못 타요. 근데 뭐 그 인원이 넘으면 이제 2대를 불러야 되겠죠. 그러한 곳이고, 이제 저쪽 강 건너에 이제 회상나루 관광지를 또 만들어 놔가지고, 저기에 이제 문학관이라든지 한옥 펜션이라든지 저런 것이 저게 또 이제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식사를 하러 가실 때 백강정에 가면은 백강정 앞에 보이는 그쪽은 이제 정반대죠. 거기 가면 이제 한옥 펜션이나 이런 걸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우리가 저 교량을 놓은 게 그 코로나 터지기 한 달 전에 저걸 개통했거든요. 2020년 1월 21일 날 개통했단 말입니다. 대구에 코로나 터진 게 2월 달이죠. 그래서 힐링의 대명사 경천섬. 예. 실제 뭐 이렇게 이혼 비슷하게 갔던 사람들도 별거 하고 있던 사람도 딴 사람 못 믿잖아요. 요거는 둘이만 댕긴다고. 딴 사람 그때는 처음에 아무도 못 만났잖아요. 가족도 못 만났잖아요. 그럴 정도로 여기는 힐링의 대명사. 또 저리 이제 저 산으로 또 저리 도는 것도 이렇게 이제 길이 전부 다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앞에 또 뭐 자전거도 빌리가 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 향교에서 뭐 오늘 예법이라든지 향교가 어떤 곳이다 이런 거는 다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이제 도남 서운이 이런 곳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칼도 많고 말도 많고 뭐 치수원 때문에 지금 무수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보나 댐이 없으면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데가 대구 부산입니다. 우리는 상류에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 없습니다. 저게 2011년 11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상주, 안동, 영주 이 지역을 지나가는 태풍이나 큰 호우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지금도 안동댐에 물이 반 조금 넘게 한 60, 70%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물 해결을 해요. 물은 나빠도 돈만 많이 들이면 1급수를 만드는데 물 자체가 없는 건 아직까지 우리가 대책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조금 문제지요. 그래서 늘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이제 부산에서 여기까지도 뭐 예전에 원래 여기까지는 이 해산물을 싣고 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영남 문화의 젖줄이고 영남 수로고 교통의 대동맥이고, 낙동강으로 인해서 부산에서 태백까지는 약간 사투리는 쓰지만은 우리가 통할 수 있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군대 갔잖아요.
해남 사람 친구들하고 우리 상주 친구들하고 그럴 때 위에 고참이 삽가요 이렇게 하면 가들 병에 서가 있잖아요. 뭔지 몰라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삽이라고 하는데 가들은 그걸 삽으로 안 부르거든.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게 다 틀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지금은 그런 게 전체적으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남 지방에는 거기 통했다고요. 사투리죠. 왜냐? 강은 사람의 삶을 이어주지만 산은 가로막는 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옳은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에 배를 떼어가지고 저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결국 저래놓고 배도 못 오르고 배가 못 오르잖아요. 구간밖에 배가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아쉽죠. 이 여러분들 뭐 유럽도 가보시고 다 구경 가보셨지만 인류 관광지가 되려고 하면 진통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니 나는 맨날 그래. 여기 온 사람들이 그렇게 뭐 환경을 중요시하면 죽업도 말 타고 다니지 걸어 다녀야 되지 왜 에쿠스 타고 여와가지고 뭐 야단을 치겠냐. 난 그런 얘기 자기네들 할 말 다 하면서 지울선님이 바로 저 바위 절벽 위에 저 보면 저 전망대 하나 보이십니까? 저 나무에 놀노래한 거 거기 앉아서 맨날 이 카메라 이 망원경 떼가지고 상주보 할 때 지울선님이 저기서 감시를 했다니까요. 자기는 오토바이 타고 오르면서 새파란 연기 팡팡팡팡 하고 오르면서 선님 걸어 오르지 왜 여기 매연을 풍깁니까? 내가 웃으면서 내가 그래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뭐 돼서 이제 관계가 없지만 이 강 주변에 사는 사람은 애환이 많습니다. 지금의 휴대폰이라 하는 이기에서 그렇지 요 주변에 요렇게 혼인을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가 죽어도 올 수가 있습니까? 강물이 불었을 때는. 저기 사는 사람이 독사 뱀에 물리서도 강을 못 꺼내서 죽는다 아닙니까? 그거 모르 농사 다 지어놓고도 늦게 비 오면 전부 물속에다 3년에 한 번씩은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런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죠. 예전에 뭐 완전히 그 물 때문에 안 되던 그 담 됐던 그것도 전부 다 매립을 해가지고 그것도 다 인삼농사한 짓입니까? 천지가 개벽을 해도 엄청난 개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은 다 좋아했죠. 저게 지울스님이 여기 와서 할 때 이 지역 사람들이 10명 정도만 찬동하고 같이 했어도 그 사람 이거 안 떠났을 겁니다. 여기서 발붙였지. 쌍욕을 하고 가라 그래서 네가 뭘 아느냐, 네가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내용을 아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래 실어낼 때 주유기에도 전부 다 솜으로 싸가지고 기름 한 방울도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 있잖아요, 보온덮개 그걸로 싸가지고 주유하고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환경운동가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유지가 되지. 여기 밑에 카라반 보셨습니까? 오늘 평일이잖아요. 여기 금요일날 저녁에 되면 수백 대 들어옵니다. 들어가도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양심가 있겠어요. 먹을 거 다 가지고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오는데 여기 화장실까지 안 갖다 버려요. 눈 들어가면 저거 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것이 지금 문제는. 요 이제 조금 오후에 이제 경천대 갔으면 그 앞에 낚시 노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환경부 차관한테도 그랬어요. 저런 사람들을 단속해야지 맨날 낚시변에 도입한다고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직업이거든요.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잠자고 가스로 전부 다 바닥 보온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취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직업입니다. 3일 동안 놀다도 쏘가리 한 마리 잡히면 일당을 다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업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야 된다 입으로만 하고. 그러니까 물이 그렇죠. 그래서 막 이야기가 이제 약간 빗나가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향교 와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도남성을 한번 들려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백강경으로 가시죠. 네, 백강경에 걸어서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차로? 당연하게 하면 걸어서 가면 좋은데 하면 배고프죠. 제가 봐서는 편하게 가세요. 거기 가서 다 보면 양쪽에 보면 되는 거지 꼭 걸어봐야 맛은 아니잖아요. 그 백강정에 요 위에 올라가면 자전거 박물관 앞에서 저쪽으로 교량을 하나 건넵니다. 교량을 건너자마자 바로 우회전하면 차단기가 있어요. 요게 이제 5분간 나오는 차, 5분간 들어가는 차 이렇게 교행을 합니다. 일반 그게 생태 탐방로로 우리가 개설해 놔가지고 확장을 못해요. 그 기간이 지금 풀려야 돼요. 아니면 또 저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래 가서 백강정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나올 때 또 거기 나오시면 오후에 또
상주박물관 가신다고 네, 그랬죠? 경천대 또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박물관을 먼저 가세요. 식사를 하시겠다고. 박물관에 그게 자수전을 지금 특별 기획전을 하는데 자수전을 꼭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거 원래 12일까지 했는데 20일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보고 가서 보시고 신발을 다 편하게 신는데 좀 구두는 좀 그러시고 박물관 뒤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박물관 뒤로 올라가면 바로 전망대로 수월하게 올라가가지고 경천대로 내려와가서 돌아서 이제 박물관을 수월하게 한 바퀴 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거는 이제 해드리는데 저는 이제 요 점심은 또 따로 이제 갔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가서 식사하고 박물관을 먼저 가세요. 제가 박물관을 그 이야기를 해놨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저도 박물관으로 갑니다. 늦어봐야 1, 20분인데. 거기 가서 만나서 경천대로 가서 한 바퀴 다시 모실 때는 제가 앞에 모실 테니까 운동화 있으면 운동화. 하나, 둘, 셋.